잠시 왔다 가신 우리 남태일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2.0이라도 막 중간에 발표하고 막 일어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질문하고 막 나오셔가지고 막 춤추고 오지 마시고. 그건 심한 2.0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제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뒤에서 다 엑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손되면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랩업 시간 갖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우리 구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개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제가 빨리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게 할 일이 많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길만 떠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박 3일 계속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퀘스천만 좀 주고 또 네이버에 이제 구은태 목사님 이제 시냇가 신문 이렇게 하면 사이트가 들어오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미숙하게 해야 와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알고 어쨌든 그럼 이제 5분 지금 타면 되는 겁니까? 예. 네, 7시 5분인데요. 하여튼 논문 자에게 복음은 눈 뜨는 것이고 저는 자에게 복음은 걷는 건데 듣는 자의 복음은 빨리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궁금하시죠?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몇 평 정도 되냐고 반드시 물어보더라고요. 29평, 30평 정도 되고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교회 내부가 이렇게.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십자가는 순천 미스바 기도원에 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가는데요. 거기 가서 그 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나무를 하나 잘라서 제 십자가 제가 지겠다고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 커지면 좀 더 큰 거 다시 하나 간다고 했는데 평상시는 이게 이쪽 화장실 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 기둥 사이에 이제 두려고 했는데 딱 이쪽이 문이에요. 딱 오면 너무 좀 둔탁해 보여서 이게 평상시는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상시는 보시면 이제 그 평상시는 이 커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 이제 시냇가 신문 로고만 나오고요. 주일날에는 이 커튼을 내리고 요걸 내리면 요건 좀 바깥으로 시냇가에 심은 로고가 통유리입니다. 통유리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간판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요걸 올려요. 이 두 개 올리면 시냇가에 심은만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한 50석 되고요. 여기는 유아실입니다. 왜 유아실이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리케트예요, 바리케트. 여기 이제 그 깔판, 뽀로로 깔판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치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여기서 예배드리고 현재는 이쪽이 찬양팀 악기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잠깐 가족 소개를 하면은요, 얘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제일 큰 아들, 둘째가 좀 키가 커요. 이번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5학년, 얘는 이제 7살 됩니다.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남자 셋, 여자 셋, B형 셋, O형 셋.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인저 저도 그거 팔아서 카니발 삽니다. 탈 수가 없어요. 개척 동기 및 과정인데요. 실은 2010년도에 그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선교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때 2010년 인도 단기 선교는 매우 선교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뭐 시커먼 애들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시커먼 아이들입니다. 이 시커먼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사진 찍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수십 명의 영혼을,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까지 많이 구원을 못했거든요. 직접 내가 전도해가지고 너무 부럽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는 원래 그 강남의 모 교회에
청장년 400명 되는 교회에 그 담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정책당에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제가 애가 넷인데 개척을 한다든지 또 선교를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선교사님과 개척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 대접하면 선지자 이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정확히 4개월 후에 저는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뜻대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그분 마음대로 하셨지 진짜 저는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시장 조사를 하고 뭐서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다른 것 좀 빼고 이렇게를 좀 이야기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그 11월 첫째 주에 사임을 하고 2주, 3주 후에 인테리어가 끝나고 12월 첫째 주에 개척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갔는데 어떤 사람은 국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홍대 앞에서 지금 3년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건대 앞에 그 지하 60평 일반적인 목회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을 제 개척 멤버인데 그 친구를 갖다가 세종대가 거기 있는지를 몰랐어요. 건대 이쪽에 있는지를. 보니까 그쪽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들어가서 시세를 알려고 들어갔다가 첫 번째 본 곳이 아까 거기 카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본집이 사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그러고서도 저는 거기를 이제 그 자판기 하나 놓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옛날 때 교회에서 자판기 좀 해보니까 좀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네, 자판기 하나 놓고 얘를 공부하도록 하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뭐 우유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거 안 되면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우유 만들고 거기서 제자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구마를 좀 구워서 좀 팔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카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해서 카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해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지역은 끝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대학 근처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미 2호선 라인 한양대나 이제 건대 아니면 저쪽 복정 이쪽에서 선화목장이 있는데 그쪽에 뭐 경원대랑 해서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아니고 이제 건대 아니면 한양대 이쪽이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위치는 이미 끝이 났었죠. 그래서 지역을 건대를 알아보다가 현재 건대와 세종대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좀 개척을 했습니다. 신뢰가시면 교회 목표 이런 것은 좀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고요. 영성과 사역이 있는 균형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고 또 바른교회 또 분립하는 교회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목회 철학은 그냥 이런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 국률의 마음, 지역사를 섬기는 것, 또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 현재 우리 교회가 1년 됐는데 진짜 모든 재정 다 털었어요. 다 털어서 12월에 지역 독거 노인들 다 돕고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들, 자취생들 다 털어서 돕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개척교회이지만 시작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다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사무설계 신우회를 나가는데 한 번도 그분을 이렇게 우리 그 카페 온 적도 교회 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선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5장 주고 가시고 5장에 남은 5만원짜리 5장이 아니고 10만원짜리 5장 50만원도 주고 가시고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시냇가는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흘러보내다 보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 시민교회 비전이라 하면 영성적인 부분은 예배, 말씀, 묵상, 성결상, 또 사역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카리스마 도움전도, 성육식상 이거 뭐 설명하려면 뭐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다. 저도 목사님 신학생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전이에요.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배자의 삶과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이 두 개만 되면 저는 이 나머지는 다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한 번에 예배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새벽에 묵상하는데 카페 교회의 특징이 그 단점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 내지 자주 모일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교인들.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청년들 중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고 6시에 새벽 묵상을 합니다. 새벽 6시에 이제 새벽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한참 아침이죠. 6시에 하면 청년들이 도전할 만해요. 6시면 나도 할만하다. 그래서 6시에 큐티하고 나눔을 하고 나면 7시 정도 돼요. 기도하고 나면 7시에 제가 빵을 구워서 아메리카노하고 주면 그걸 먹고 또 잠깐 담수하면서 7시 반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이상을 빨리 학교를 보내요. 거기서 성경을 읽든 책을 읽든 영어를 공부하든 빨리 움직이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좀 시작이 되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그 동성교회 서정 목사님이 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저녁 한 7시 반, 그 교회는 7시 반에 마지막 이제 그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뭐 이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저희도 저녁 10시까지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10시에 문 닫고 새벽에 못 오는 또 아침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시에 좀 영성을 위해서 좀 기도변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말씀 묵상의 삶이 되어지기는 반드시 성결의 삶이 되어지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영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객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결국 이것은가 예배자의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열매가 이제 나아가서 사회 정의와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를 섬기다 보면 각자의 그 공동체를 섬길 때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역사회 섬김에 있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 결국 이게 복음 전도의 삶이고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게 성령신의 삶. 잡놈이 되는 것이 저는 이게 성령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좀 좋은 말로 종의 형체지 이제 이 사람들 말로는 잡놈이죠. 그죠? 그리고 늘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카페라는 그 개념이 실은 성령신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오셨는데, 저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청년, 청소년 전도하기 위해서 카페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죠.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내용이 오가느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신의 삶, 이 사람들 그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그 사천에 세금 포함 110입니다. 사천에 110. 그런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후임으로 이야기 되다가 제가 개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5천만 원 지원과 100만 원씩 2년을 이제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해서 그 5천만 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 60평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 5천만 원 가지고 교회와 이제 사택을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두 곳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위치도 한번 이건 사진으로 이제 안 되잖아요. 와 보라. 딱 세종대와 건대 사이에 이만한 장소가 없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탐방을 오셨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들 친구들끼리 할 때 아마 그 교회는 좀 재력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이 정도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상당한 연구하고
이제 시장 조사에서 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고 또 다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거든요. 안 망했으면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카페에서 사천에 110이고요. 학기 때 그 학교 앞에 단점이 뭐냐면 학기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 7, 8월 달은 각오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카페에서 돈 벌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실은 저는 카페를 통해 한 5, 600만 원 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꼬셨거든요, 제쯤 시작할 때. 그래서 사천인가 교회 사택 얻는 건 5천만 원, 1억 2천이 전세였는데 우리 이제 처남이 도와줘서 사택을 그냥 그렇게 5천만 원 갖고는 사택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논밭 모든 것 대출 해가지고 얼마냐? 새마을 거 갔더니 4천만 원, 농협에 갔더니 6천만 원이래요. 그럼 농협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전사님을 항상 우리 집에서 모셨고 모든 분광사님을 우리 집에서 모셨거든요. 제가 결혼한 것도 우리 어머니 이제 그 교육전사님 소개로 만날 정도로 어머니 이제 뭐 할 거냐 갈 때 뭐 할 거냐 이거 하나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어머니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논밭 다 대출 받아서 이제 권리금 있었어요. 2,300이. 그러니까 4천에다가 이제 권리금 하면 6,30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논밭 다 대출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3, 4, 5, 6, 또 뭐 9, 10 학기 중에는 가능해요. 적어도 개척교육 하면서 세만 부담이 좀 덜해도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전도하지 않아도 작년 한 해 동안은 교회 세우기를 했습니다. 교회 세우기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했는데 얘네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커피 맛이 났다고 본인들 등록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5명 청년들만 대학생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60대 2분 있어요. 장모님 한 분, 우리 집사님 같이 이제 인테리어 하고 원래는 500원 벌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원래 네일 아트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그 교회 얻어놨으니 그 카페 하던 자리다. 그러니까 네가 카페 인테리어도 네가 하고 그리고 백신만도 너가 넣어. 그리고 나하고 사모님 어차피 이제 종업원을 있으려니까 50만 원씩만 줘. 100만 원만 줘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카페에서만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갖고 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셨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그때가 3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도 그 친구가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솔직하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7, 8월 달쯤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로 넘기자.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사업 파트너로 있다가 그건 정리하고 교회에서 다 인수해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되면 이 친구 인테리어 할 때 들어간 1,5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해서 이제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제가 나눠준 거 그거 있죠. 이곳은 전도지인데 제가 천장을 뿌려봤는데 한 번도 땅에 떨어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도 이걸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비그리스도인 적어도 4번은 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최대한 3월 달에 이제 활용을 해서 모든 신입생들 건대 세종대에 이제 뿌릴 예정이고요. 서일대, 건대, 세종대 기독교 선교단체 셀, 소그룹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티켓을 따로 주기로 했어요. 코팅을 해서. 그래서 모든 소그룹 적어도 학원 선교사의 개념으로 오면은 무조건 20% 할인. 그럼 100개의 소그룹과 100개의 그 교수님이 돌아간다 생각하면 세신자도 올 거 아닙니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보고하는 거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는 아마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올해는 선교단체들하고 다 이제 컨택이 돼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적인 이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3월달 되면 교회 주변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그래서 카페의 개념이 이러한 그 교회 개념 속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은 예전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를 하시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같지 않은가 봐요. 교회 같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이 그럴 뻔했는데 교회 같은 교회 대리석으로 교회 같은 교회인가 좀 다 망해져 가고 있는데 장로님 저를 근데 그분은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타락했다 생각한 거예요. 실은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마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 운영 법칙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도구 외에는 모든 것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세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 세우는 것도 목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한다가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본인들이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뭐 듣지 않게 이런 거. 전도를 어떻게 할까? 본인들이 이렇게 전도합시다. 누가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상호 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내내 그 교회 세우기를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이웃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서 좀 많이 좀 이야기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교회 외의 사역들은 YFC라고 10대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20여상 하고 있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 이제 말이 부적응 학생들이지 이제 그 불량 학생들이죠. 담배 피다 걸린 애들, 폭력한 애들, 절도 이런 애들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사무설계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 회사입니다. 직원만 한 1000여 명 되는 설계 회사고요. 이번에 CJ그룹 신입사원 이제 그 신입하고 이 아이가 이쁩니까? 네. 안 예쁩니까? 예뻐요.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쁘죠? 네. 정말 이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넷째 아이입니다. 넷째 아이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고요. 얘네 엄마가 17에 나왔습니다. 얘네 아빠가 몇 살이냐? 16살. 그러니까 15, 16의 관계를 가져서 이제 17에 이 아이를 낳았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래서 이 부적응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이 아이를 보여줘요. 이쁘냐고 다 이쁘다고 그러죠. 그리고 잠깐 나가시라고 그러고 근데 벌써 이미 부적응 학생들은 이미 성공을 다 가진 애들이고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어요. 이미 경험도 낙태 경험도 있고요. 실은.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재성이 요즘 전라도 사람이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 해서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못 해드려도 저녁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실은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딸하고 한번 미혼모에 대한 그 TV를 보다가 이 친구가 그래요. 우리 딸이 아빠 그래서 나도 이쪽으로 가 공개 입양이거든요. 나 참아 데리고 왔는데도 4살 때부터 이야기 해줬어요. 자꾸 낳아준 엄마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된 거냐? 맞다. 그러면 저 언니들 우리가 그 집 하나 지어서 같이 살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꿈꾸고 있는 사역은 미혼모 시설 내지 아니면 베이비 박스 좀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걸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마치고요. 제가 계속 있으니까 카페에 대한 좀 더 이야기는 그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